내가 관광을 먹거리 위주로 즐기실 거냐 아니면 즐길 거리 위주로 즐기실 거냐. 먹거리는 아주 훌륭하죠. 팟타이, 똠양꿍, 풋밥봉거리. 요즘에 인스타 감성은 태국은 루프탑입니다. 마담행 비누라고 있습니다. 여드름 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아서 제가 선물을 많이 하고. 여행 가신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여행을 즐겨라. 태국에서 가장 뜨겁다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 한 층을 전체가 다 그냥 그 애플 매장이 있고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건 와이프랑 가면 안 돼. 네. 똘똘한 쇼 야심찬 기획 코너입니다. 알고 가자. 여행에 있어서 이분의 말만 따라만 하시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코너로 지금 쑥쑥 커가고 있으니까요.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양희룡 본부장님, 네. 오늘도 옷이 바뀌셨어요? 똑같은 옷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더워져가지고. 더워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렇게 더워지다 보면 또 슬슬 또 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일본 편이 반응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큰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던 거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인데 두 번째로 준비한 나라가 태국. 준비한 거 보니까 꼭지별로 알토란 같이 준비를 한번 하셔갖고 이 코너 보시고 태국 여행하시면 제대로 즐기시고 제대로 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저는 태국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는 태국말이 있어요. 택시를 타갖고 요 말만 하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스콘벳 라드라이 씹상, 스콘벳 이 말만 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는데 어딘지 아세요? 스콘벳 라드라이 씹상. 아니야? 이 발음 아니에요? 수쿰윗 12. 그 한글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다른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못 알아듣지. 뭔지 모르니까 응 이러면 이상한 데 갑니다. 아 진짜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콘벳 라드라이 씹상. 이거 내가 외운 건데. 아, 진짜요. 일단 태국을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론 태국에는 수완나폰, 돈무앙 이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규모가 어디죠? 이 둘 중에? 태국의 수완나폰 공항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수완나폰이 인천공항. 돈무항공항은 김포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완나폰이 더 좋은 건가? 네, 규모상으로나 아니면 거기 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지만 시내로 떨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뭐 돈무항공항이나 수완나폰공항이나 결정해서 가시되, 돈무항공항 같은 경우는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비행기, 에어아시아. 그다음에 뭐 타이항공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시내 접근성이 뛰어난 면도 있고. 다만 이제 방콕 시내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면 수완나폰 공항으로 가셔서 파타야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휴양지를 즐기시려면 수완나폰 공항을 알아보는 게 좋고, 방콕 시내를 알토란 같이 즐기겠다 그러면 돈무항 공항을 이용하는 게 좋다. 뭐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 네, 이렇게 해서 목적지를 정하면 될 것 같고. 몇 시쯤에 출발하는 걸 이용해야 저렴하고 스케줄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보통 태국을 여행을 가면 타이항공을 많이 이용합니다. 본인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시웨이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타이항공만 아침에 출발을 많이 해요. 8시, 9시에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면 또 2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4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니까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를 조금 더 채울 수가 있고요. 비행기 값은요? 비교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비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원하는 항공사로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항공사로? 네, 항공사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직접 저는 보통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구글 항공권 검색판 여기 뜰 거죠. 여기 보시면 추적을 해줍니다. 추적.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가격 변동 그래프로 탁 메일로 쏴주니까 이분 말 듣는 것보다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고. 다 직항이 있나요? 네, 직항이 있습니다. 다 직항이 있습니다. 진짜? 태국 정도를 가시는데 직항이 아닌 걸로 가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여행자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네. 사실 태국 그러면 여기는 또 현금이 또 필요한 나라. 왜냐면 또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그쵸. 야시장도 있기 때문인데 이거 뭐 환전하는 또 요령이 혹시 있나요? 가지고 있는 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태국 돈을 갖고 있지는 않죠? 아니요, 태국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달러. 제가 달러를 갖고 있거나 유로를 갖고 있거나 그거를 굳이 환전 수수료를 더 내면서 바꾸시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세요. 태국은 또 특이한 게 환전소들이 사설 많잖아. 가격이 다 비슷해요. 거의 뭐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바꾸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을 바꾸는 거와 50,000원짜리 한 장을 바꾸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50,000원짜리 한 장이 조금 더 줍니다. 큰 돈일수록. 진짜? 네, 10불짜리 10장을 바꾸는 거와 100불짜리 하나를 바꾸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0불을 바꿔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는 거와 현지에서 100불을 바트로 바꿔서 그 바뀐 거를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확연하게? 네, 많이 차이 날 때는 뭐 6,000원, 7,000원까지 차이 납니다. 걔네 기준에서도 유로나 달러를 더 높게 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돈을 러시아에 갔다가 와가지고 좀 있었는데 그때는 러시아 애들이 태국에 엄청 많이 올 때였어요. 러시아 돈의 가치가 엄청 높았거든요. 다음번에 이거 또 써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서 러시아 애들이 못 들어와. 네, 러시아 돈을 진짜 50%도 안 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환전을 하자니 너무 아깝지. 아깝고 안 하자니 쓸 데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가지고 있죠. 잘했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한 4박 5일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기준으로 먹거리, 즐길거리, 요즘 또 인스타 여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 건진다 이런 데가 있나요? 태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휴양형과 관광형이 있으실 수 그쵸, 있겠죠. 그쵸. 네, 얼마 전에 다뤘던 일본 소도시처럼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셔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먹거리는 아주 훌륭하죠. 팟타이, 똠양꿍, 풋밥봉거리. 4일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관광을 먹거리 위주로 즐기실 거냐. 아하. 네, 테마가 그렇다. 네, 테마가. 아니면 즐길 거리 위주로 즐기실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태국의 역사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상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상시장 말고 시외로 빠졌을 때는 수상시장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 수상시장을 보려면 보셨어요 혹시 태국에 가서? 아니 못 봤어요. 나. 네, 못 봤던 보통 것 같아요. 태국에서 보셨다 그러면 그 차오프라야강 그 귀퉁이에 막 파도 엄청 치고 막 이럴 때 가시는데 담넌사두억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아침에만 딱 열어요. 제가 새벽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인스타 감성은 태국은 루프탑입니다. 인스타 한번 검색해봤더니 어떻게나 젊은 분들은 다 루프탑을 찾아가시는지 태국은 그냥 루프탑 전쟁입니다. 해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들이 흐느흐느하면 날리면서 거기를 약간 펍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가격대는 어때요? 루프탑 그러면 일단 선입견이 비싸잖아. 비싸진 않습니다. 입장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입장료를 포함한 듯한 음료, 분위기 값을 받는 거죠. 바깥에서 3,000원에 먹을 수 있는 음료를 거기 가시면 6,000원, 7,000원을 내신다. 진짜 저렴하게 가시려면 뭐 티웨이 항공이나 이런 거 다 밤에 가셔서 네. 새벽에 1시, 2시 이렇게 도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반얀트리 호텔을 4박을 연박으로 잡아놓으시면 1박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첫째 날은 그냥 저렴한 호텔로 주무시고 나머지 3박은 좋은 호텔로 괜찮은 데로. 가셔도 되고 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반얀트리 호텔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꼭대기에도 버티고라고 하는 버티고? 네. 우리나라 말이야? 아니. 비비고가 생각이 나지. 루프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통 반얀트리 정도 저희 애까지 포함해서 3인이 쓰는데 조식까지 포함하니까 14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1박에? 네, 대박인데? 진짜 저렴하게 갔다 왔죠. 언제 가신 거예요? 이게? 4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보시면 10만 8천 원 뭐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우기 아니야 또 혹시? 아니 우기면 어때요? 실내에서 놀면 되지. 거기가 사톤 지역이거든요. 혹시 반얀트리에서 협찬 들어오나? 받아와 볼까요? 어떻게? 계약사랑 갈까 봐. 반얀트리 호텔 주변이 사톤인데 BTS 아시죠? 몰라요? 저 지하철. 가수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씨 미안합니다. 지상철이랑 뭐 지하철, MRT랑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되게 가까워요. 근데 거기를 가시는 길에 말씀하신 그런 현지식을 즐기실 수 있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룸피니라고 해서 공원이 있어요. 크게. 네, 그래서 그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실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신다. 그러면 그 소위 덥잖아. 말하는 괜찮아요. BTS가 얼마나 시원한데. 반얀트리 위주로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가 됐는데 다른 호텔도 얘기할까요?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그럼. 차오프라야강을 보시고 싶으시면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라고 있어요. 힐튼 호텔입니다. 근데 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주무시면 바로 옆에 태국에서 가장 뜨겁다는 아이콘 시암을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아이콘 시암에 대박인데. 가시면 뭐 한 층을 전체가 다 그냥 그 애플 매장이 있고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전 와이프랑 가면 안 돼. 네, 지하에 쑥시암이라고 해서 플로팅 마켓처럼 되어 있는 곳에 깨끗하고 오히려 네, 그리고 약간 백화점 안에 있는 푸드코트. 그래서 괜찮아요. 거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바닷가 앞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수영장에 수영하시고 바닷가예요 거기. 아니요, 바닷가가 아니네요. 강가. 바다라 그랬나요? 바다. 짜오프라야 강입니다. 강입니다. 네. 수상 택시를 타시고 사판탁신이나 이런 역 쪽으로 가시면 올드타운도 금방 가실 수 있고 태국 전통의 수상 택시들도 타실 수 그럼 있으니까. 감 나왔네. 네. 반얀트리 2박, 밀레니엄 힐튼 2박. 좀 짧다 싶으면 3일, 3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 편 할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거들이 올라온다는데 그거 보지 말고 구글 평점 보래. 구글 평점으로 별점이 높은 식당을 가야 실패를 안 한다. 4.5점이 넘으면 거의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택시비가 저렴합니다. 엔간하면 택시를 타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택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말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태국은 차가 멈추면 저 말이 움직이나? 안 움직여? 움직이긴 움직여요. 굉장히 느리게. 그래서 택시비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트래픽 잼 시간만 딱 피해갖고 택시를 타시면 시원하고 편하게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태국도 요즘에 다 그랩으로 그래, 잡아서 뭐,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래. 5명 갔다 큰 거 부르면 큰 차 옵니다. 태국은 우버가 아니고 볼트, 그랩.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영업합니다. 내릴 때. 내일 어디 깐짜나부리 간다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전화해. 그럼 아침에 딱 쇼부 내고 딱 쳐가지고 앞에 딱 와 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하루 다 놀고, 얘가 또 막 들을 거 아니에요. 파타야 간다고? 전화해. 남의 나라 가서 택시 타고 그러면 바가지 요금 걱정을 하는데 태국은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네, 태국은 크게 바가지 요금이 없고 최초에 내고를 하고 타기 때문에 미리 네, 걱정하는 그 부분에서 더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산기 키세요. 얘보고 먼저 찍어. 그런 다음에 가갖고 누르고 다시 내가 원하는 걸 치면 얘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조율이 됩니다. 바디 랭귀지. 네. 그리고 본인이 돈을 조금 더 받고 싶잖아요. 굉장히 센스 있게 내가 투어를 하고 내려오면 그럼 에어컨을 미리 탁 켜놓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물 한 병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게 되네. 네, 주게 되죠. 주게 되네, 주게. 그래서 내리실 때 한 10% 정도 수준으로 더 주시면 네, 어.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내일도 전화해 하고 명함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행 전문가 양희룡 본부장님이 권유하는 태국에 가서 이것만큼은 꼭 먹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팟타이, 뭐 뽀빠뻥거리 일반적인 거 말고 정말 특별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요즘에 무카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야외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운데? 그게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맥주, 아우 또 쓸 얘기네. 맥주 맛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옛날에 무양까울리라고 했었어요. 돼지예요, 뭐 소예요? 무가 돼지란 뜻이거든요. 까울리가 뭐냐면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갔더니 이런 불고기 이런 요리를 해먹고 싶은데 이 불고기를 해먹을 수 있는 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솥을 뒤집었대요. 그 위에다 구멍을 뻥뻥뻥뻥뻥 뚫었죠. 손잡이 부분이 홈이 파여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숯 위에다 올려놓고 구웠더니 육수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데다가 곱창 이런 거 싸잖아요. 육수 있는 데다가 놓고 당면이랑 이런 걸 집어넣어서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었던 거예요. 진짜 가보시면 그렇게 생긴 거에다가 구워 먹습니다. 생쏨이라는 술이 있어요. 생쏨. 네, 우리나라로 치면 과실주인데 태국 국분자. 꼬냑 같은 겁니다. 콜라랑 뭐 이렇게 섞어 먹으면 잭폭 맛도 나고 그렇거든요. 맥주도 먹고 다 먹는데 요새는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주가 무슨 소주인지 아세요? 과일 맛 소주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과일 소주가 굉장히 유행인데 소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이 멀거나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주인데? 중국에도 나가요? 오히려 안 좋은 건 나가야지.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한국말로 그냥 포도 소주 이렇게 나오니까 가짜 소주가 많습니다. 저 모르고 먹었다가 진짜 입에서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기침 안 나는 거 혹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음식인데? 고기 뷔페로 돼지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새우가 구워서 올 거 아닙니까? 머리가 남았잖아요. 50바트를 주면서 얘한테 이거를 튀겨줘. 카레를 집어넣어서 탁 튀겨서 줍니다. 새우 들고 대가리를 들고 50바트. 50바트 오케이, 주면서 프라이. 네, 좀 깨끗하게 드시려면 실내에서 드시는 것도 있고 샤오프라이 강 쪽에 강을 보면서 드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장통에 숯덩어리 앞에서 드시는 데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쑥기 드셔보셨어요? 네, 숙기 먹어보죠. 네. 쑥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끓여서 뭔가를 다 샤브샤브처럼 샤브샤브처럼 드시잖아요. 다 집어넣어서. 원래 찜쯤이라고 해서 숯에다가 위에 어. 항아리 같은 걸 이렇게 올려요. 그 안에 뭐 생선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서 먹는데 그 맛이 맑은 똠양꿍 고수라든가 페퍼민트라든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다. 빼달라고 하면 되죠. 팍치가 오. 이제 고수예요. 팍치.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거 무빙 아시죠? 네, 돼지 꼬치를 무빙이라고 그럽니다. 요만하게 하나 파는데 그게 한 5밭, 10밭 정도뿐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빙을 한 10개 정도 먹어도 100밭. 그럼 그냥 시켜서 드세요. 먹다가 보면 느끼하죠. 요만한 쥐똥고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먹으면 입안이 다시 얼얼하니까 한 10개를 또 시켜서 먹다가 느끼하면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 닭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닭을 예쁘게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그냥 퍽퍽 부숴서 하거든요. 그 뼈가 깨질 수 네, 있고. 잘못하면 먹다가 이렇게 찔리는데 그래도 또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드시면 백종원 선생님께서는 거기 이제 밥 위에 이렇게 삶은 족발 올라간 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거 많이 드시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드십시오. 카오산 로드나 이런 데 가시면 럽디나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들 많이 있는데 안전하긴 합니다. 태국이 확실히 안전하긴 하지만 어떨지 모르고 좀 찝찝하다. 개인 침구류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색적인 거를 좀 찾으신다면 제가 가본 것 중에는 칸차나부리라고 있어요. 화여경의 다리 아시죠? 영화. 네, 알죠. 네, 그거의 촬영지였던 칸차나부리 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수상 방갈로가 있습니다. 물냄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죠? 물 위에다가 띄워놓고 모기도 많을 것 같고. 에어컨도 있고 진짜?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주세식? 그냥 뭐 모양만 물 위에 떠 있는 것 뿐이지 네, 뭐 물냄새 나고 뭐 밑에 뱀교 이런 거 아니고 네, 굉장히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짜로 이렇게 물 한 개 껴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조금 칸차나부리? 네,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파타야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카우키어우라고 하는 오픈주가 있어요. 오픈주가 뭐야? 네, 열려있는 동물원 오픈주. 오픈주. 네, 주. 그래서 제가 그냥 카트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코끼리한테 먹이 줄 수 있고 기린한테 먹이 줄 수 있고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합니다. 진짜? 네, 그냥 기린이 혓바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훑으면 소름만 끼칠 뿐 위험하진 않습니다. 만져서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만질 수가 있고 사자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전기 선으로 해서 좀 멀리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숙박을 하실 수가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진짜? 네. 아프리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변을 다 전기선으로 연결을 해갖고 몇 안 되는 사람들 숙박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요거는 약간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의 성능이 좀 떨어지고 캠핑 좋아하시는 사람들한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저녁 때 거기서 고기 구워 드세요. 바로 옆에 뭐 사자, 호랑이들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데 얘는 고문하는 거 아니야? 네, 기분이 굉장히 고문학대. 묘합니다. 걔는 센 거 먹고 나는 익혀 먹고 그런데 파타야 같은 데 가시면 요즘 4베드 풀빌라, 3베드 풀빌라 그 수영장도 내 거 우리 일행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파타야 쪽으로 내려가면 네, 돼요? 파타야 쪽으로 가면 풀빌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타국 풀빌라 그러면 좀 비쌀 것 같은데. 안 비쌉니다. 도대체 이번에 연봉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비싼데요? 그러면 몇 분 정도 가세요? 6분. 2식 네, 6분, 10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걸로 n분의 1로 나누면 반얀트리 호텔 빌리는 것보다 쌀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풀빌라 같은 데 가면 맥주를 시원하게 해서 수영장에 던져놓습니다. 냉장고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수영하면서 먹는다는 얘기죠. 언제 제가 수영장에서 맥주를 풀사이드 흘려가면서 바를. 네, 아이들 있으면 더 좋습니다. 수영장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에어컨 사용료가 따로 붙기 때문에 보통은 왜냐하면 이게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1층에 수영장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서 놉니다. 네, 그러니까 에어컨대로 계속 돌아가고 이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거기 보시면 보통 에어비앤비나 이런 쪽에다가 예약을 하시면 그게 불포함이다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내시는 분들은 거의 한 30만 원씩 더 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사우나 좋아하시면 이열치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찜찜이란 요리를 어디서 제일 처음 먹었냐? 사우나에서? 사우나에서 먹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우나가 아니고요. 사우나인데 이상한 사우나 또 뭐야? 네. 왜냐면 그 안에서 요리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태국도 요즘에는 흡연장이 분리가 돼 있지만 예전에는 뭐 그 안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계속 사우나를 하는 게 있는데 요새는 어떤 게 있냐? 파타야 같은 데 가시면 수영복을 입고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사우나 하시고 그 앞에 수영장에서 몸 좀 식히시고 다시 사우나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와 있으면 뭐 망고 음료수나 땡모반 그런 사우나 시설만 따로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찜질방처럼 그런 건가? 찜질방스러운 개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비치베드에 앉아가지고 땡모반 한 잔 드시고 사우나 가서 또 놀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래요? 사우나를 하고 나오시면 덜 더워요. 뜨거워졌다 나왔기 때문에 덜 덥고 요즘에 좀 이색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특별한 이색적까지 마지막으로 사우나까지 또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마무리 일단 짓고 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유튜브 방송이니까 반문화, 태국 그러면 인식이 안 좋은 쪽도 있잖아요. 솔직히 파타야 같은 데 가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못 봤어요. 그 왜 게이쇼라고 하나? 문화처럼 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야한 이런 쇼들도 있다라고 알고 네. 있는데 사실 그러잖아요. 만약 남자친구들끼리 태국 여행 간다. 그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100% 다 뭐라고 하냐면 미친 거 아니야? 이별을 결심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혼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사실 이것도 문화니까. 그 문화를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태국은 모계 중심 사회잖아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는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여자만 가능합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 트랜스젠더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는 정체성이 여자야. 그럼 그 사람에 한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 그런 데 가면 지저분하고 퇴폐적이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마사지도 해주면서 귀도 파주고 이발소 문화가 있어요. 실면도 해주고 옛날에 우리나라 실면도 해주듯이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한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가셔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거 보면 제일 유명한 거 알카자 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알카자 쇼. 우리나라에 맞춰서 그런 쇼들도 있는 반면 조금 더 옷을 덜 입고 나오는 쇼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만 보는 거고 네, 맞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가면 반드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즐길 거리를 내 스스로 찾아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그게 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럼요. 선입견처럼 확 몰아붙일 거는 아니고 건전한 마음으로 이 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저는 저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태국을 한번 갔는데 야시장에 일부러 같이 데리고 갔어요. 쇼를 하는 골목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이미 바깥에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서서 호객행위를 하거든요. 설명을 해줬어요. 여자 같아, 남자 같아 물어보면 저 언니 너무 예쁜데 그러면 예쁘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모계중심 사회니까 이렇게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양성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징그러운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는 퀴즈도 많이 하더라고요. 감독님들도 가시면 모를걸? 엄청 예뻐요. 남자들끼리 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도 골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골프 여행 많이 가죠. 네, 골프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골프 못 칠 때 보통 많이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데 가는 경우는 없고 네, 그래서 저렴하게 좀 더 많이 칠 수 있고 못 돌아도 36홀 네, 많이 돌면 저녁에 18홀 더 뭐 이렇게 골프 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쌀국수만 드시고 뭐 에릭 막 골프만 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자분들 가시면 4시간짜리 스파 언제 받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4시간짜리 스파 받으면 얼마나 옵니까? 한 3, 4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4시간짜리 스파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안 예뻐지긴 하는데 뭐 얼굴이 하얘진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근데 거의 전신 스파예요. 네, 전신 스파인데 막 뜨거운 거 덮어줬다가 차가운 거 발라줬다가 막 이러면서 하는데 20만 원 이내에 끝냈거든요. 야, 4시간 정도? 그런 부분을 즐기러 가신다. 애써 이상한 거 찾지 마시고 눈 자꾸 반짝반짝해지지 마시고 문화로 네, 다양성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과하게 들어가지 말라.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해서 태국의 반문화 한번 이걸로 마무리 한번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본 편에서도 왜 이것만큼은 꼭 사오세요라고 하는 거 추천을 한번 했듯이 이거 사오세요. 뭐 있습니까? 일단은 태국에 있는 게 요즘에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그치, 우리나라 네, 다 들어와 있죠. 요즘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이런 데 가면 벤또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벤또 모르시죠? 모르겠는데. 보세요? 태국 네, 태국 포예요. 포. 매운 게 있고 뭐 더 매운 게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들어와 있어요. 얄쌍하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태국에 가면 그거보다 더 두껍게 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사서 드실 수가 있죠. 맞아. 사실은 태국에서 뭘 사와야 되나 싶은데 가셔서 드셔보셔야 되는 거는 맥도날드 가시면 거기에만 판매하는 파이가 있습니다. 망고 뭐 이런 게 들어있는 파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현장에서 드셔보시고 코 뻥 뚫린다고 해서 뭐 야돔 야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야돔 뭐야? 야돔 뭐야? 코에다가 이렇게 꽂고 페퍼민트 같은 게 들어있어서 비염에 좋다라는 거는 효능이 입증된 게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잠 깨려고 할 때 코에다 박아놓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야모? 그다음에 마담행 비누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샤워하시고 나면 뽀독뽀독 소리 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보통 남자들은? 미끄럼 그죠? 싫어하지. 네, 저는 도구 비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 이렇게 하고 나면 미끄덩미끄덩 하잖아요. 그 사실은 근데 저걸로 샤워하고 씻으면 정말 뽀독뽀독 소리가 나요. 여드름 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아서 제가 보통 중고등학생들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거는 아로마 향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화장실에 까서 내가 쓰고 놔두잖아요. 아, 방향제. 다음 날 아침에 들어가면 그 향이 아주 가득 화장실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썼고.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아 오늘 자꾸 덥네.
아까 말씀하신 팟타이, 파카파오 무쌈 할 수 있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밀키트, 다진 돼지고기만 사면 되고 면도 다 들어있어요. 팟타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밀키트가 되게 싸요. 사서 한국에 오셔서 그대로 하시면 돼지고기만 뭐 사고? 돼지고기만 사면 되고 새우 이런 것만 사시면 되고 그거를 동결 건조해놨거든요. 근데 그 소스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최고는 뭐냐? 꽃게처럼 게 한 3마리 사갖고 오셔서 뽀빠뽀거리. 뽀빠뽕거리 소스에 딱 집어넣어서 먹으면 예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런 향신료나 이런 게 있는 게 더 좋다. 그러시면 그걸 사갖고 오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어디서 게 팔아, 싹 그걸? 다 들어가 있어요. 공항에서도 팝니다. 공항의 면세점 구역 한쪽 끝에 걔네들 특산품 판매하는 트레디셔널 그 특산품 판매하는 게 있고 아하. 아니면 이제 빅시나 까르푸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어허. 이미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비싸요? 아니요, 진짜 싸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네, 한국에서 팟타이 한 그릇 요즘에 한 12,000원, 15,000원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맞아 비싸 비싸. 네, 그거 면까지 다 들어있는데 1,900원? 2,000원? 내가 사야 되는 건 생물, 계란, 그러니까 똠양꿍 같은 경우는 새우, 버섯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은 동결 건조하면 맛이 없으니까. 태국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와디카. 네, 사와디카, 코쿤캅.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맥도날드들끼리 있어. 네, 근데 뭐 캅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태국어를 사용을 하시려면 최소한 숫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1, 2, 3 이렇게 네, 얘기하듯이. 뭐 능쌈쌈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어. 이거를 얼마입니까? 비싸. 요것만 외워갖고 가세요. 다울라이 캅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능너의 핫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야 처음에는 태국어 하는 줄 알고 있다가 못 알아듣네? 그러면 10,000원짜리를 15,000원 불러요. 그러면 열심히 깎아. 그래서 10,000원까지 깎고 뿌듯해. 그럼 저는 원래 10,000원에 팔려고 했던 거고 적어도 숫자 정도는 외워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태국어를 완벽하게 하실 거 아니면 진짜 외국인인 척을 해라 차라리. 어설프게 하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계산기 켜요. 눌러. 아니면 X 그리고 다시 눌러. 이렇게 해서 흥정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가서 괜히 안다라고 저처럼 스푼빌 라드 라이스 다운 이렇게 얘기하면은 파타야가 있습니다. 안 되니까 차라리 코리아 타운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하셔라. 여행을 하실 때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나의 친절함이 상대방의 친절함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아 네, 태국 분들은 진짜로 친절하거든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끼들 이거 다 사기 쳐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맞아, 의심스럽잖아요. 맞아. 네, 열과성을 다해 싸게 줬는데 이것도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시장에서 무엇을 사셨다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나 50바트 샀는데 너 얼마야? 근데 제가 40바트 샀어요. 그러면 상처받겠죠. 50바트 사셨잖아요. 저보고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가 60바트 샀어도 제가 상처받기 싫어서 40바 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고. 여행 가신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여행을 즐겨라.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태국 여행편 아주 재밌게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면서 태국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